안녕하세요. 숲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케르베로스입니다. 케르베로스는 하데스의 양견이자 명계의 입구를 지키는 개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녀석일 거예요. 50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보통 3개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뱀의 꼬리를 가졌고 등 또는 턱 주위에 무수한 뱀이 달렸다고도 하고 검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청동으로 된 기구를 문지르는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칠판 긁는 소리나 철 긁히는 소리가 아닐까 예상되네요. 설명으로 봐서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망자들이 저승으로 들어올 땐 그렇게 세상 반갑게 꼬리를 흔들어대고 좋아라 한다고 합니다. 망자 입장에선 죽었으니까 환영한다는 게 영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망자들이 들어올 땐 좋아라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멋대로 저승을 빠져나가 이승으로 도망치려 하는 망자들은 가차없이 물어뜯는 충직한 중견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으러 온 오르페우스의 그 슬픈 연주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보내주는 말랑카우 머시멜로 같은 갬성과 푸시케가 명계로 내려왔을 때 던져준 빵조가리에 좋다고 넬론 받아먹고 통과시키고 아이네이아스가 약을 발라 던져준 과자도 덥석덥석 받아먹고 뻗은 후에 회전문이 되는 걸 보면 생긴 것만 무섭지 여느 개들과 다를 것 없이 간식에 약한 그저 집이 저승일 뿐인 댕청한 댕댕이 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케르베로스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4형제가 있었지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한 사실 아주 슬픈 가족사 과거가 있는 녀석입니다. 저승세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케르베로스와 다르게 지상에 있던 형제들은 생긴 게 혐오스럽다며 다들 처참한 운명을 달리합니다. 헤라에 의해 강제로 지상에 풀려져 헤라클레스의 헤드락에 죽어 가죽 신세가 되는 네메아의 사자, 벨레로폰에게 죽은 키마이라, 그냥 단지 솥대만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솥대를 훔치려는 헤라클레스에게 맞서다 곤봉에 맞아 죽은 오르토스, 늪지대에 짱 박혀 잘 살고 있다 헤라클레스한테 불지짐을 당해서 생매장 당하는 히드라가 모두 케르베로스의 형제들입니다. 히드라는 불살아서 생매장으로 죽었다고 볼 수 없는데 어차피 평생을 바위에 깔려 죽는 것보다 못하니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게다가 아버지 티포는 제우스 때문에 타르타로스에 감금당하기까지 하고 케르베로스 입장에선 사실상 형제들을 거의 몰살시킨 이 헤라클레스 가족은 설찬지 원수지간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건 헤라클레스가 어머니 에키드나 사이에서 스키테스, 갤러누스, 아가르티레소스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침 막장 드라마에 버금가는 그리스 신화 개족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르베로스와 헤라클레스의 악연은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한답시고 케르베로스를 납치하는 일화가 제일 유명하겠죠. 우선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마지막으로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명계라는 곳이 산자는 갈 수 없는 곳이라 헤라클레스는 곡물의 여신이던 데메테르의 사제인 필리오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승세계랑 곡물 여신이던 데메테르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바로 데메테르가 명계의 하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폰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데메테르가 딸을 잃고 방황 중일 때 이 엘레오시스에서 데메테르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극진히 도와줬고 데메테르는 이들을 기특히 여겨 밀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밀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데메테르와 저승의 왕비인 페르세포네를 섬기는 사제들은 저승으로 통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교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내려간 헤라클레스는 아케론의 뱃사공 카론 영감의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론 영감은 살아있는 인간은 절대로 태워주지 않는 직업정신이 투철해 보이지만 뇌물을 찔러주면 태워주기도 하는 자본주의 영감으로 산놈 주제에 뇌물도 없이 날로 타려는 뻔뻔함에 승차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누굽니까? 제우스를 닮은 성격 개차반에 힘스텝만 무식하게 찍은 말레깡패, 뭐든지 주먹 먼저 날리고 보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답게 노인이고 뭐고 냈다 주먹으로 후려패서 배를 탑니다. 후에 카론 영감은
헤라클레스를 태워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1년간 쇠사슬에 묶이는 벌을 받게 되기도 하죠. 가는 길에 고르곤 자매도 만나고 옛날 친구 멜레아그로스도 만나고 아주 보트 투어 제대로 하면서 하데스의 궁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근데 케르베로스를 맘대로 데려가자니 그래도 댕댕이 주인인 하데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형이니까 예의상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데스는 과거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어깨에 바람구멍이 났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생양아치인지 잘 알고 있었고 힘으로는 상대가 되질 않으니까 내키진 않지만 무기를 쓰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제압하면 데려가도 좋다고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면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도 달면서요.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애완견을 볼 수밖에 없었던 하데스는 맘짓입니다. 한술 더 떠 헤라클레스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 덤으로 하데스의 부인 페르세포네를 자기 부인 삼겠다며 내놓으라던 정신나간 페이리토스라는 놈과 동조해 같이 내려와 벌을 받고 있던 자신의 친구 테세우스를 하데스 허락 없이 멋대로 옆구리에 끼고 케르베로스의 멱살을 잡아 지상으로 올라가 시비 과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케르베로스가 지상으로 끌려오면서 바위 언덕에 침을 흘려 꽃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초로 유명한 투구꽃이 되겠습니다. 케르베로스가 명계를 지키는 댕댕이다 보니 이 명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승세계는 크게 징호의 강 스틱스, 비토의 강 아케론, 시름의 강 코키투스, 불의 강 플레게톤, 망각의 강 레테 이렇게 대표적인 5개의 강이 하데스 궁전을 둘러싸며 흐르고 있으며 저승세계는 총 9강들로 감싸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스틱스는 저승세계에서 은으로 된 기둥이 있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딱 보기에도 스틱스 강은 그녀의 이름을 본따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스틱스는 원래 티탄족의 신으로 대양 오케아너스 그리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나 티탄 신족인 팔라스와 결혼해 크라토스, 비아, 젤루스, 니케를 낳아 이 자식들과 함께 아버지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싸울 때 제우스 편에 붙어서 아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주 줄을 잘 섰네요. 승리를 이끄는데 엄청난 일조를 한 스틱스에게 올림퍼스 신들은 존경의 의미로 중대한 약속을 할 때면 그 어떤 신이라도 스틱스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결코 어겨선 안 된다고 명합니다. 제우스가 무지개의 신 이리스에게 저승에서 흐르는 강물을 떠와 맹세하도록 시키는데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스틱스가 되는 거죠. 만약 맹세를 어길 시 1년 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신들이 먹는 암브로시아랑 넥타 역시 입에 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9년 동안 올림포스에서 추방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만약 인간이 스틱스 강을 걸고 맹세했다가 어길 경우엔 무한지옥 타르타로스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가 몸을 담가 불멸을 얻었다는 강이 이 스틱스 강이기도 하죠. 망자들이 처음 오게 되는 곳은 비통의 강 아케론입니다. 이곳에선 카론 영감이 은전 한입 뱃삭스를 받으며 망자들을 나르고 있죠. 근데 망자들은 어떻게든 이 배를 타겠다며 서로 미치고 승차비도 내지 않고 타려는 무임승차 망자들 때문에 카론 영감이 노로 밀치고 후려패는 광경이 아주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배를 타지 않으면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프로진상로 망자들이 넘쳐나게 돼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카론 영감에게 줄 노잣돈을 꼭 혀 밑에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돈 없으면 서럽기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돈 없으면 저승도 못 가는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그 외에 매장되지 못한 경우에도 구천을 떠돌게 된다고 하고 2층에 맺힌 한이 너무 많아서 5강을 다 거쳐도 씻어내지 못하면 그것도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괴팍하기로 소문난 카론 영감이지만 주 야간 교대도 없고 연차도 없고 진상들 상대에 일은 더럽게 많고 365일 쉬는 시간도 없이 굴려대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라도 흉포하게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유일한 낚시라곤 노잣돈 모으는 재미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타게 된 망자들은 저승으로 가는 것이 서러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케론강을 비통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울면서 아케론강을 지나 도착하는 곳은 시름의 강인 쿠키투스입니다. 겨울과도 같이 맑은 강물에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로 비춰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쓰레기였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따위의 허망함과 후회가 밀려와 시름해졌게 됩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시들어서 쿠키투스 강을 지나 세 번째 불의 강 플레게톤에 다다르면 영혼이 불살라져 깨끗이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번째 망각의 강 레테에 이르렀을 땐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이 리셋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의 상태로 멍 때리면서 케르베로스가 격하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해주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5강을 거쳐 하데스 궁전에 도착한 망자들은 저승사자인 타나토스를 따라 대부분 아스포데로스 들판에 머물면서 어디로 배정될지 대기를 타게 됩니다. 망자들이 어디로 갈지는 하데스 궁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이아코스와 라다만티스 그리고 미노스가 판결을 내려 배정을 합니다. 영웅신분의 망자들은 천국의 엘리시온으로, 그냥 죽은 망자들은 이레보스, 악질 죄인들은 제일 깊숙한 타로타로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타로타로스는 모든 강들이 모였다 다시 나오는 곳이며 문은 철문에 청동의 높은 담으로 감싸있고 어둠의 밤이 삼중으로 겹쳐진 주변으로 플레게톤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또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문은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 3마리가 지키고 있고 그 내부에는 1년을 떨어져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르베로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려봤는데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았겠고 감사합니다.